안녕하십니까. 브리더 인큐베이터의 심영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브리더에게 있어서 귀농은 무슨 의미인지, 동시에 귀농 청년이나 귀농하는 중장년에게 있어서 브리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귀농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아주 큰 열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중장년층, 그다음에 노년층에게도 귀농 또는 귀촌은 아주 주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귀농하는 분들이 전 정부부터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원래는 한 3천 명 정도의 청년 귀농인을 선발했었는데 전 정부부터 5천 명으로 늘어난 상태고, 물론 자금을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갑론을박들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랬건 저랬건 귀농이 조금 더 용이해지고 귀농에 대해서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에요. 참고로 한 10년 전만 해도 청년이 귀농한다는 걸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었어요. 저도 귀농 관련되는 일을 제가 한 4, 5년째 하고 수십 명의 청년들을 성공적으로 귀농시킨 바 있기는 하지만 이랬건 저랬건 도시에서 뭐가 좀 일이 잘 안 되니 낙향하는 거지라고 하는 이른바 조선시대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전국적으로 현 시대에서 청년 계층을 중심으로 한 귀농은 매우 주요한 트렌드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귀농을 한다고 해서 떼돈을 버는 것은 아니에요. 귀농으로 속된 말로 재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귀농하고 나서 초기 한 2, 3년 동안은 영농 기술이 좀 부족하고 동시에 특히 판로가 부족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것처럼 어떤 유튜브에 제가 그 화면 하나 캡처한 것인데, 26살에 귀농해가지고 월 매출 1,000만 원을 일으켰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더불어서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면 저기에서 실제로 남는 것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면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에 알바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근데 알고 계시죠? 알바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쌓이지는 못해요. 알바는 그야말로 알바일 뿐이지, 알바를 가지고 유의미한 부를 축적하거나 알바를 통해서 내 기술이 늘어나거나 브랜드 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른바 우리는 이런 것을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귀농을 하고 나서 소득이 부족하고 그 소득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시 역귀송, 즉 도시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인터뷰를 해봤어요. 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통계 결과 무엇이 나왔냐, 왜 다시 역귀농을 하려고 하냐라고 했더니 37.8%가 뭐 때문에? 소득이 부족해서 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에서 18%는 무엇 때문에? 농업과 관련한 노동이 적응하기 힘들어서. 적응이 힘들다는 건 뭐예요?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일이 어렵다는, 일이 고되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약 50%가 넘는 귀농인들이 무엇 때문에? 소득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노동이 힘들어서. 노동이 부족하다는, 그 노동을 많이 해도, 노동이 고돼도 돈을 많이 벌면 큰 문제가 없는데, 노동이 고된 것에 비해서 돈을 벌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면 결국은 뭡니까? 50% 이상이 다, 네, 돈이 부족하다, 소득이 부족하다로 이해해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래서 귀농 첫 해의 소득 공백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중장기에 걸쳐서 어떤 결실이 나오는, 이를테면 과수나무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하라. 그리고 최대한 빨리 소득이 나오는 작물들을 중심으로, 이를테면 엽채류 같은 것들을 하라. 벼만 하더라도 5월 달에 심어가지고 지금 한참 저희 동네에 이제 모내기가 끝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 10월 정도에 수확하면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얘기예요. 수확하기까지. 변내기가 한번 잘못되면, 보내기가 한번 잘못되면 보내기를 다시 할 방법도 없어요. 그 시기를 넘겨버리면 수확이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유의하라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귀농소득 초기 단계에 특히 소득을 메꾸기 위해서 뭘 하는 거 있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인터넷 쇼핑몰도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해요. 재밌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돈을 쓰지 않아요. 네. 190만 원 정도면은 생활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요. 그럼 한 200만 원 정도 벌면, 네, 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귀농해가지고. 오른쪽에 이제 일종의 만평 같은 게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할머니인 것 같아요. 네, 노모께서는 밭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은 아들 부부인 것 같아요. 아들은 노가다 등기온다고. 농민인데. 그 다음에 며느리는 어딜 가요? 식당에 알바 간다고. 너무 혼자 남아서. 이 얘기는 뭐예요? 농사일만 가지고 돈이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제가 뭐 귀농하다 갑자기 브리더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브리더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브리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른쪽에 보면 영어로 쫙 써 있어요. 네, 책임감 있는 애견 브리더라고 나와 있고 이 책임감 있는 애견 브리더, 영어로는 responsible dog breeder 또는 responsible cat breeder, 고양이 브리더가 될 수 있겠죠. 통상 우리는 responsible breeder라고 하는데 브리더 중에서 가장 높은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브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건강, 음, 그리고 안정적인 성격에 최대의 방점을 두어서, 가치를 두어서 전체적인 개의 품종과 개라고 하는 종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번식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단순히 개 장사, 개를 그냥 두드려 패고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개의 우수한 성격과 안정적인 성격과 우수한 건강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두고 개의 다양한 품종들 또는 고양이의 다양한 품종들을 번식시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responsible breeder, 책임감 있는 브리더 또는 뭐 다른 말로 ethical 브리더, 윤리적인 브리더 그러한 직업이 있고 그 직업이 뭐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참고로 고양이 브리더도 있고 당연히 개 브리더도 있습니다. 둘 다를 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니 나는 지금 귀농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서 개나 고양이 브리더가 불쑥 튀어나왔고 그러면 개나 고양이 브리더를 해서 도대체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개나 고양이 일반적인 한 마리의 분양가는 국내 기준으로 5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예요. 어떤 품종이냐, 개냐, 고양이냐, 어떤 역할을 하냐, 덩치가 크냐, 작으냐, 얼마나 희소하냐, 얼마나 우수하냐, 혈통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같은 품종견, 품종 고양이라 할지라도 가격이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그 이상 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로 보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 때 가능한 것을 보고. 더불어 개 이건 고양이건 한 마리가 연간 5마리 정도를 출산하게 됩니다. 물론 능력이 되면 직접 분양하시면 되고 또는 위탁 분양, 지금 현재 AT링크라고 하는 저희 브리더 인큐베이터와 협업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별도의 오프라인 샵을, 분양샵을 운영하고 있고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브리더분들이 우수한 개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양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어요. 동시에 그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네, 직분양을 하는 경우에 조금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또는 위탁 분양하는 경우에 좀 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랬건 저랬건. 더불어서 이제 그 개체를 중성화해서 펫으로 분양하냐, 아니면 번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가수익, 부가수익은 뭡니까? 그 동물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뭐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플러스 알파 해서 사료라든지, 뭐 이를테면 고양이의 경우에는 캣타워 같은 고양이용 가구라든지, 기타 등등 다양한 물품들을 함께 판매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적게는 1천만 원. 여기서는 이제 수익을 얘기합니다. 순수한 수익,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수익, 적게는 1,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에서 2억 정도의 수준까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순수한 수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이른바 아메리칸 불리라고 하는 품종이고요. 국내에서는 이 품종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흑인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네, 과시욕과 조금 연결되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동물 복지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겠지만 일단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일반적인 분양가가 1만 달러 내외, 1만 달러면 현재 환화로 한 1,400에서 1,500만 원 정도. 비싼 개체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갑니다. 브리더라고 하는 직역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얼마나 열심히 잘 하냐에 따라서 상당한 경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브리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누구나 다 브리더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나 그냥 대충 개, 고양이 한 마리씩 갖고 와도 새끼 나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무조건 열심히 일단 기본적으로 개나 고양이의 브리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부해야 됩니다. 통상 그렇게 그냥 대충 갖다 놓고 대충 새끼 나와서 속된 말로 접붙여서 대충 파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개장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브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라고 하는 동물,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우수한 또는 합리적인 수준 이상의 제대로 된 초기 번식용 개체군, 저희가 좀 어려운 말로 영어로 이니셜 브리딩 스톡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체들을 적게는 한두 마리, 많게는 서너 마리 정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자금이 소요되겠죠. 다음은 이것도 일종의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고 나의 개와 고양이, 내가 생산한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사방에 알려야 됩니다. 즉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한 번도 개나 고양이의 브리딩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끌고 나가기 어려운 일이죠.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렁텅이로 가득 차 있는 다양한 함정과 늪과 이런 것들, 독충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정글 속을 헤쳐나온 것과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적지 않은 브리더를 꿈꾸는 지망생 분들이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따라서 좋은 수의사나 좋은 멘토, 이를테면 브리더 인큐베이터 같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리스데디, 아까 말씀드린 AT링크라고 하는 DB 손해보험으로부터 20억을 투자받은 유망한 스타트업이고 이 스타트업은 브리더를 양성하는 데 진심이에요. 저희 브리더 인큐베이터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이 블리스테디와 같은 일종의 대리 분양자와 함께 일할 수도 있겠죠. 초기에 분양이 어렵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개 또는 고양이 브리더가 되고 싶어. 그럴 때 전체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질의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총 비용은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이 사업이 가치가 있다, 이 비즈니스가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귀농하는 분들은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농가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시게 되고 그러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개나 고양이 브리더로서 필요한 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는데 아주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농자분들에게 보통 이 비즈니스가 가치가 있다라고.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여건, 즉 등록 요건조차 인허가 요건을 맞추기도 어렵거든요. 도시는 맨 단독주택이 다 사라지고 집합건물 공동건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그래서 그런 집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으로 브리더 인큐베이터에서는 사실 국내에서 이런 형태의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브리더 인큐베이터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기본 교육비 약 350만 원 플러스 초기 단계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한다고 저희가 use라는 말을 쓰는데 브리딩 프로그램에 투입하게 된 이니셜 브리딩 스톡의 비용 보통은 몇백만에서 위로 올라가게 아니면 수천만 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그리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을 확보하면 무리 없이 이렇게
애견 또는 품종 고양이의 브리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는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사업에는 당연히 비즈니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땅이 무너지기도 하고 멀쩡히 차를 타고 가다가도 뒤에서 쫓아오던 따라오던 덤프트럭이 제대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저희를 치어서 저희가 중상을 입거나 또는 그야말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살아서 숨쉬는 것 자체가 모두 리스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더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제대로 교육받는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제대로 자문을 받는다라고 하면 큰 어려움 없이 기본적인 첫 발을 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귀농인들에게 있어서 브리더라고 하는 새로운 부업이 되겠죠. 처음에는 귀농해서 농업사를 하는 것이 전업이니까 그다음에 언젠가는 이것이 전업이 될 수도 있겠죠. 저 역시 브리더로 시작하여서 지금 현재는 두세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종의 비즈니스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위치에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네. 브리더 인큐베이터의 브리더 양성 프로그램, 귀농인 대상 브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난 청년이 아닌데 나는 40대인데 나는 50대인데 나는 60대인데 네, 관계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귀농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고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나이와 관계없이 동물을 좋아하고 나의 삶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리스폰시블 브리더, 리피터블 브리더, 아티클 브리더라고 불리우는 우수한 탑 브리더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동물과 함께 개척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네, 아래쪽에 저희 유튜브 블로그와 홈페이지 주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